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성동구의 소식과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 꿀팁까지 매주 4명의 DJ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용비교에서 살고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김민영입니다. 어느새 5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죠? 거리를 봐도 봄 특유의 연두빛이 아니라 어느새 짙은 녹색이 가득하더라고요. 여름 맞을 준비를 다 마친 나무들처럼 6월까지 딱 일주일 남은 지금 계획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가올 여름 더 잘 날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고요. 오늘 첫 곡으로는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금방 다시 올게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성동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구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가정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어르신의 움직임을 비롯한 주거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40세 이상 1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휴대폰 수발신 기록을 확인해 일정 기간 사용 기록이 없는 경우 연락을 시도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함께해요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 스마트케어 행복 커뮤니티, 스마트 플러그 등의 사업을 통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복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성동의 복지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을 비롯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예약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에 접속하시거나 질병관리청 1339번, 성동구 예방접종 콜센터 02-2286번에 7960번으로 전화해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6월 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지정 위탁기관에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주 우리구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접수된 구민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동구청 유튜브 성동뮤직박스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성동뮤직박스를 검색하면 성동뮤직박스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세요 라는 제목의 하늘색 영상이 보이실 텐데요. 그 영상 하단 댓글창에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고민, 나누고 싶은 일 무엇이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덤으로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시죠? 오늘은 아쉽게도 사연이 들어온 게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해요.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죠. 그 배경은 1950년 한국전쟁입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파병된 터키군 슐레이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 홀로 남겨진 5살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전쟁과 부모를 잃은 충격 속에 말을 잃었고 그런 아이에게 슐레이만은 터키어로 달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터키 부대에서 아일라를 보살펴주며 슐레이만과 아일라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딸 같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슐레이만은 종전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함께 터키로 가고 싶었지만 불법이었기에 짐가방에 아이를 숨겨 데려가 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 슐레이만은 아일라에게 반드시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터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의 마지막이 되었죠. 그렇게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슐레이만은 터키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에 또 다른 딸이 있다고 밝히며 아일라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던 우리나라 방송사의 한 PD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영화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아일라, The Daughter of War. 전쟁이 낳은 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터키 합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시간 되신다면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코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vril 라빈의 Imagine,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다음 코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5월에는 유독 결혼식이 많죠. 이 달이 다가기 전에 왜 5월이 가장 대표적인 결혼의 달이 되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오래된 축제인 5월제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5월 1일에 열리는 5월제는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시작됐음을 축하하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매년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부활하는데 그 시점이 5월이고 생명력이 가득한 이때 옛날의 유럽 사람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처녀와 총각들을 뽑는 등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메이 퀸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결혼식 신부의 상징인 웨딩드레스는 언제부터 왜 하얀색이 되었을까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에서는 결혼식 때 노란색 옷을 입기도 하고 이외에도 검은색이나 빨간색 등 지역별로 결혼식에 사용되는 옷감들 색깔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40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결혼식에서 하얀색 레이스가 달린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해요. 이때 유럽 전역으로 유행이 퍼져나가 웨딩드레스는 하얀색이라는 공식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신부가 들고 있는 부케. 부케는 라틴어로 작은 숲을 뜻하는 보스케라는 단어에서 비롯됐고 프랑스어로는 부케가 다발 또는 묶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웨딩 부케의 유래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에서 고대 왕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풍요를 상징하는 곡물 다발을 부케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다 중세 즈음부터 부케 소재가 꽃으로 바뀌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는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행동은 영국에서 유래됐는데요.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준다고 생각해 하객들이 신부의 옷이나 꽃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위험할 수가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신부가 부케를 던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식은 여기까지고 결혼을 앞둔 모든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를 보내며 노래 띄워드립니다. 혹시 친구나 지인 축가로 뭘 부를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지금 보내드린 노래들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스위스로의 좋겠다, 낫킹콜의 LOVE. 세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다면 성동구에는 성동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성동기구 WSO가 있습니다. 어느새 부쩍 날씨가 더워졌죠. 며칠 전만 해도 긴팔을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낮에 더워서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더워진 날씨만큼 햇빛도 꽤 강해졌는데요. 피부를 위해 선크림 바르고 다니시죠? 혹시 마스크로 얼굴 다 가리는데 선크림 바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꼭 바르셔야 합니다. 마스크로는 자외선을 100% 차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흰색 마스크의 경우 마스크 외의 부분, 특히 코 위쪽 눈가 부근에 자외선이 반사돼 잡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스키장에서 피부가 타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하네요. 피부에 닿는 자외선은 A와 B가 있는데요. 자외선 B는 피부 가장 바깥층에 백내장과 피부암을 유발하고 자외선 A는 더 깊게 들어가서 피부 노화와 주름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5월과 6월에 가장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 구매할 때 SPF 50 이런 숫자들 겉에 적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SPF는 Sun Protection Factor, 자외선 차단 지수를 뜻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력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크림 수치가 30에서 50 정도인 것에 반해 면 마스크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7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가리다 보니 어느 정도 막아는 주지만 선크림만큼은 못하니까요. 꼭 외출 전에 피부에 발라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실게요. 어느새 마지막 코너, 오늘의 테마음악 시간입니다. 오늘 테마는 한 단어로 정리해봤어요. 가가. 사전에는 가가의 뜻이 너무 좋아서 제정신이 아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열광한다 정도로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떠오르는 노래나 가수 있으신가요? 먼저 가수는 레이디 가가가 있겠죠? 그렇다면 노래는 퀸의 레이디오 가가죠. 우연하게 이름이 겹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노래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레이디 가가의 본명은 스테파니 저마노타입니다. 헷갈리니 우선 본명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로버트 푸살이라는 스테파니 저마노타의 음악 감독, 프로듀서죠. 이분이 스테파니가 노래하는 걸 듣고 퀸의 레이디오 가가 노래가 생각나서 너 가수 활동명을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가수 레이디 가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가라는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퀸과 레이디 가가 모두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네요. 노래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죠? 먼저 퀸의 레이디오 가가, 그리고 레이디 가가가 워낙 데뷔 초부터 파격적인 패션과 강렬하고 비트가 센 음악으로 주목받다 보니 사실 실력도 굉장한 가수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가창력을 느껴보실 수 있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레이디 가가의 Shallow.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아쉽지만 성동 뮤직박스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너와 만 시간을 함께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만 시간을 더 쓸 거야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10,000 Hours인데요. 성동 뮤직박스가 여러분과 만 시간 그리고 그 이상을 함께할 그날도 오겠죠? 5월 한 달 잘 갈무리하고 새로 시작될 6월을 준비하는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다시 방송이 또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성동 뮤직박스 영상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성동 뮤직박스, 저는 DJ 김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동해요.